네, 경기도 부천시 을 김기표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님,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내용 된 것을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직위원 재판부라고 하는 곳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원칙에 있습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칙이면 원칙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가까운 것은 없겠죠. 그 재판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 명백하게 비판을 하기는 뭐 시와 날이 뭐 얘기가 시와 원래 날로 하던 것을 시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은 그 이면에 자세히 들여보면 물론 이제 우리 오영준 후보자님도 아주 법리에 밝으신 법관 출신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때 체포적부 심사에 소요됐던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수사기관에서 체포적부 심사까지 다 계산해서 그 전에 구속기간 도가기 전에 기소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은 구속기간 도가라고 판정할 수 없으니까 법의 엄연히 구속기간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포적부심사 그 기간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 취소를 시킨 사건이죠. 그걸 원칙에 뭐 가깝지 않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포 적부 시험을 그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빼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제외하지 않았죠. 않은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파기환송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존중할 만한 그런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시나요? 제가 그 관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 뭐 평가를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내란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된 거면 존중할 수 없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료 의원은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전제로 물어보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재판을 하면 기록을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이 아무리 바빠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바빠도 기록을 봐야 하는데 못 봤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건데 당연히 기록을 못 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동료 의원 질의라 제가 굳이 중간에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연히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기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예, 파기 환송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이 결론을 뒤집는 거라서 좀 기록을 봐야죠. 볼 당연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려면 대법관 한 명으로서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내려면 적어도 기록을 중요한 부분은 조금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제가 뭐 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보면 4월 21일 날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니까 4월 22일 날 바로 소보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첫 합의기를 바로 그날 진행해 버렸거든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29일에 우리 5월 1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선고기를 지정했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연구관 활동에는 없었죠? 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는 것 없었죠? 예. 그러면 그거 그렇게 파기환송이 되는 거 보고 후보자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례적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다음 날 대법원이 서울고법에 기록 송부하고 배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송달까지 합니다. 변론기일. 그래서 집행관 송달 촉탁으로 아주 이례적인 송달 촉탁 됐어요. 그것도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 부분 송달 부분까지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돼서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더 질의를 하더라도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좀 끊길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 또 동료원께서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완전 본말을 전도한 것이죠. 재판소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 구조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국회 입법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적치되어 있으니까 선법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판소원이 필요한 제도라면 입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소원은 법원이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고 다시 지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원이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로서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따르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양 기관은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양 법원에서 한 법률 해석이나 헌법 해석은 각자가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애매한 답변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대법원 판결이 한정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그 판결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이게 답변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워낙 그 양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예,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은 따라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 명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헌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